예, 안녕하세요. 4인 사색 청지기 훈이술의 박장대소 방송 진행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오늘 혼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사진은 짜잔! 이것입니다. 리멤버 박정희 앱이 출시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보, 또 박정희 기념재단,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이 앱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핸드폰을 키셔서 깔아주시고 앱을 깔아주시고 회원가입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앱도 꼭 많이 활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내외 상황이 사실 예측 불허인 상황 같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위협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데 다음은 위기의 한반도 주제로 남중 한국자유총연맹 고문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라고 할 건 없어요. 사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메모 형식으로 전달을 우리 최 이사님께 드렸는데 아까 우리 한강대 총장님이 참 멋있는 별명을 지셨더구만. 최다른 국회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으니까 또 제가 잘 모시고 있는 우리 강석호 총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양재 회장님도 오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전쟁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도 갑론을박이 많아서 제가 명예를 걸고 오늘 이 문제를 클리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통일을 부정하는가, 김정은이 뭘 생각하는가 이거 하고 여러분 신문방송에서 언론 갑자기 어려운 내용들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강의 아니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 15분? 제가 딱 금년이면 40년 됩니다. 제가 83년 10월에 그 당시 수색했던 국방대학원 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30대 초반입니다. 그때 마침 랭크 테러가 났어요. 83년 10월 기억하시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마침 저한테 강의 들어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군 대령 이상 고급 장교들하고 장군들 그리고 정부의 그 이사관들인데 그 안에는 12.12의 주력이 17기가 막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지만 저보다 나이는 많아요. 근데 얘기를 쭉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 한판 붙겠구나. 대통령이 랭군까지 가서 테러를 당하고 9명의 그야말로 우리 미국 애국지사들을 잃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 상군사령관 박기도 장관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때 때리고 치려고 했대요. 근데 바로 이 박기도 장군이 과거에 76년 도끼마랑 사건 때 공수단장입니다. 그때 가서 김일성이 목을 따겠다고 특정 부대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양반이 그때 마침 상군사령관이에요. 전쟁 이익이 가장 높았던 게 그때입니다. 왜? 이 보물 같은 우리 강요들을 가서 몰살 당했는데 전두환씨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근데 마침 제가 국방대학 교수가 가르친 제목이 위기관리였습니다. 자, 전공이 위기관리예요. 자, 40년 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제가 북한정계구 대북담당 특보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 위기하고 무슨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는지 알겠는지 모르지만 그때 또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서울 불바다 위협이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1차 핵위기가 발생했어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급히 다녀오시면서 가져온 메시지가 내래 김영삼이하고 정상회담하면 될 거 아이가 하는 김일성의 메시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북한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북 공작을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김대중 통비원 특히 문재인 들어와가지고 다 때려 부셔버렸는데 뭐 그 얘기는 내가 안 하겠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뭐 때문에 또 갑자기 우리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자고 그러느냐. 저 업무예요 그게. 그래서 들여다보고 쑤셔보고 찔러보고 빼보고 간청하고 도청하고 백지 다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진짜 한판 붙으려고 서울 무바다가 나왔고 이걸 극적으로 풀어보려고 정상회담을 제안했느냐. 그때 우리가 내부 공조 차원에서 들었던 정보와 첩보 중에 하나가 김일성의 리더십과 그 당정군 간부 회의의 녹취록을 뭐 거기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북한 지도부가 걸프전에 충격을 받았어요. 걸프전 기억나시죠? 91년, 92년 미국이 어떻게 이라크 정예군을 때려부시는지 그것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박살내버려요. 이거 우리가 가진 미제 당대고 전쟁할 수 있겠는가? 김일성 육성이 남조선의 한미연합적 전차리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하고 싸워서 이기고 우리 북조선에 생존할 수 있느냐? 굉장히 공놀이를 앓고 회의했던 걸 지들이 알고 있고 디테일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걸 보고 그 뒤부터 제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제가 직보를 하든지 우리 내부 간부 교육을 시키든지 바깥에서 설명할 때도 조선인민군은 전쟁을 결심하기 어렵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바로 전쟁을 결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거예요. 즉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는 거지 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핵 개발이 아니에요. 이걸 94년 제네바 핵 합의문이 나왔을 때 자꾸 우리 외신을 잘못 인용하는 기자들이 많아서 우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영원 박사가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 얘기할 거고 우리 정창렬 회장님께서 이따 북한 내부 상황을 설명하겠지만 저는 그거하고 중보가 안 된 부분만 얘기합니다. 그때 김일성의 생생한 지시문을 제가 기억합니다. 어떻게 아냐고 묻지를 마세요. 우리가 이대로 가면 남조선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왜? 미지하고 연합작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걸프전을 보니까 싸움 게임이 안 돼. 그때 전쟁 한 번만 했으니까 이라크전에 있었지, 아프간전에 있었지, 지금도 시리아 때리고 있어요. 미국이. 게임 자체가 안 돼. 한국 전쟁을 겪었던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핵개발로 하라. 이게 고슴도치 이루어집니다. 즉 이스라엘 모델을 제일 먼저 따라하는 게 북한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목을 걸고 그때 뭐 저보고 뭐 그때 우리 존경하는 강총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민재라는 때인데 제가 이 현실을 지시하지 않으면 우리 맥힌다. 핵개발을 우리도 하든가 잠재력을 키우든가 유럽식 모델로 가든가 일본식 모델로 가든가 하라고 그때부터 제가 얘기했거든요. 즉 핵은 핵으로 그 뜻이 아니고 강대강 그 뜻이 아니고 김일성의 육성 표현 그대로 우리가 이 핵무기로 남조선을 담보잡고 이 용어 정확하게 그 사람 김일성의 표현입니다. 인질이란 게 우리 용어고 남조선을 담보잡고 미지하고 담판하자. 투담론이 저희는 학자 출신이라 그 용어를 굉장히 빨리 캐치합니다. 남조선을 담보잡고 미지하고 담판해. 그것이 제네바 합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가서 YS한테 가서 이 제네바 합의문은요 핵 문제를 푼 게 아니고 동결한 겁니다. 동결, 프리징, 해결 때려부셔야 돼. 동결하고 해결하고 하는 건 땅 차이야. 그랬더니 민자당 간부들이 저한테 감격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공 못한 친구들 전략은 현실이야. 현실을 못하면 어떻게 미래를 구상하나. 이건 동결문이야. 제네바 합의문을 어딜 봐라. 이게 해결문인가. 스카우트 대표 붙여놓은 거야. 아니나 달로 2000년대 딱 들어와서 2차 핵위기가 발생. 2차 핵위기. 지금은 3차 핵위기예요. 왜 3차인지 아십니까? 이 용어도 우리 기자분들에게 잡아드려야 돼요. 1, 2차까지는 핵 무장력의 확충과 핵 무장력의 그 2차 타격력까지 추진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거고 지금은 김정은이 표현 그대로예요. 선제 사용 능력을 과시하잖아요. 핵으로 때려 부셔버리겠다는 게 남조선을 교정국이 목 안에 남조선 까불면 우리 선제 핵 사용할 거야. 이게 3차 핵 위기입니다. 이제는 서울 불바다 94년도에 나온 표현은 일종의 레토릭이었다면 잠재력에 과시했다면 의지의 표현이었다면 지금 김정은 얘기는 실전 배치에 들어간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아참을 언제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전략 현실용어로 얘기하면 3차 핵위기입니다. 이게 왜 이 현실을 놓고 우리가 전쟁 나가지 않을까 이런 소리만 해? 자, 오케이. 저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나 얼마 시간 한 10분? 1시간이요. 네, 그럼 뭐라 좀 먹어야지. 왜 우리 최단타르크가 저를 물고문 시키려고 여와라 마라 그래. 참. 두 번째 메시지는 과연 그러면 전쟁은 아니냐 이 부분에 관한 겁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제가 민간인으로서 국방대학원 교수로 군사안보 전략을 10년을 가르쳤고 묘하게도 또 정보기관에서 대북 정보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제가 지휘부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캐나다 대사로 있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들어오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국정원 좀 맡아달라고. 국정원? 무슨 일인가 했더니 김정일이가 죽은 거예요. 아니 남의 조상집하고 나 무슨 관계가 있어?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제가 대북 안기부 특보를 했기 때문에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때 제가 지켜보고 있었고 아 이거 큰일 났네. 전쟁은 아닙니다. 가가 전쟁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때 페리 프로세서이고 페리가 영병 폭격면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영병을 폭격한다 했을 때 그때 또 우리 YS께서 진짜 전쟁 나오면 웃지 않아. 우리 막아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가가 저건 블러핑입니다. 즉 때려 부신 나는 의지를 명확하게 메시지로 전달하지 않으면 북한 애들이 물러서지 않으니까 실제로 때려 부신다는 액션을 끝까지 가게끔 내버려둬야 된다. 이게 리스크 테이킹 컴피티션입니다. 즉 누가 먼저 치킨 게임에서 무너지느냐 여기에 김정일이가 밀려서 동결로 쭉 연결되다가 이제 이게 안 맥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먼저 선제 차용한다 그러는데 자 잘 보세요. 조선인민군을 제가 40년을 들여다본 저의 경험은 주로 정보 차원에서 전쟁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여러분. 칼루치가 뭐라고 그랬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칼루치 이 친구 94년 제네바 합의문 협상 대표로 나갈 때 제가 한국 측 담당자예요. 잘 알아요 이 친구.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 속았다고 지가 지말로 그래놓고 북한이 이렇게 하면 전쟁한다고 그러는데 또 해커 박사가 또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소리. 과학자가 가서 대접받고 온 거 다 뻔히 아는데 네가 뭘 보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네가 조선인민군 상층부의 전략지도 위기관리 과정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쟤들은 전쟁의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상태가 아니다. 잊지 마세요. 위협, 공간 협박입니다. 위험, 니 죽고 나 죽자? 오케이. 그러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 넘버원, 과연 북한의 전후방이 일사불란하게 사기가 충천한가? 첫 번째. 전쟁하려면 사기가 적정 수준에 유지되지 않으면 지휘명령 통신정보 체계가 가동이 안 돼. 전사를 수백 개 공부한 저희들 앞에서 그 거짓말하면 안 돼. 모든 전쟁. 넘버 2. 능력은 상대적인 겁니다. 너 핵 선제 사용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북한 정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이 없어져 버립니다. 리더 시스템이 뭐지? 우리가 바보에 앉아 당하게 전쟁 징후 목록 250개를 가지고 매일 에브리아와 언데아와 들여다보고 있어. 아시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 미아리 고개 땡고 올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지금이 6.25 전쟁이야 지금? 넘버 4, 넘버 3. 전쟁은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가 사기, 둘째가 능력, 셋째가 기회. 국내외적인 어퍼튜니티가 주어져야 돼. 지금 중국이 원하나? 러시아가 말을 시킬 수 있어? 단기 결전이 가능해? 진전제 어떻게? 자 결론. 이게 합리적 분석인데 또 하나의 동전팀에는 비합리적 분석.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전문용어로 rationality of irrationality입니다.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즉 미친 척 미치광이 행동하는 건데 자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함정이 늑대 소년 증후군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조선인민군의 전쟁 준비 피로증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전쟁 피로증이라는 것이 360을 36년을 그 짓하는 바람에 걸프전 이후에 지금 한계에 와 있다는 걸 저들이 직접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지금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나타나. 제가 우리 양주 회장님도 계신다 오는 국정 간부들 가서 아부자라 오면은 이 사람아 주애는 후계자가 아니야. 후계를 옹립하라는 발버둥의 모습일 뿐이지. 김정은의 초조한 심정을 발부시키는 것이지. 저 꼬마가 후계자가 돼? 그렇게 조선인민국 상층부가 우습게 보여? 남정부 간부들이 그렇게 돌대가리들 앉아있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지들끼리 하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미제하고 정면으로 싸워서 6.25식으로 싸워서 이기고 원상회복할 수 있는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비합리적인 모델, 즉 미치광이 전략, 레셔널리티 오브 일레셔널 전략을 쓰는 것은 늑대소년 증후군의 남조선이 내킬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남조선한테 그것이 이게 영향력 공작입니다. 영향력을 내킬 때까지 먹어보자. 자, 여기에서 제가 통일 얘기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대남부서 다 없애고 통합하고 통일 안 한다고 그러고 남조선은 동정 아니라고 그래? 전쟁하겠다는 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정찰총국 고무들어 있는 김영철이를 제가 잘 압니다. 이놈 자식이 내가 저 캐나다 대사하다가 이 1차장으로 들어오니까 맨 먼저 저한테 환영 성명을 보낸 놈이 환영 성명이 뭐냐 하고 담당 국장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세상에 국정원에 차장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환영사를 뜨겁게 한 건 처음 보다 그래 우리 꼬아들이. 이 환영사 내용을 보니까 욕을 바가지로 해놨어요. 이 죽일 놈 살릴 놈 반통일 세력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2008년 1월에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니까 모든 대남 공작 부서가 심야에 나가 있는 베이징에 나가 있는 사이버 요원들에게 아이디 10개씩 주고 저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왜 비방했냐? 그 이유는 간단해. 2007년도에 제가 내놓은 책 이름이 통일은 없다에 컬러 찍고 바른 통일의 길입니다. 그거 잘 읽어봤으면 통일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돼 있는데 통일은 없다고 책을 쓴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라고 그 당시 참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다 눈을 닫더구만. 그래서 이런 공 못한 놈들이 있나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해? 자, 이 편에 내가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느냐? 북한이 핵으로 공갈치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인질화하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 한 남북 화해와 불가침 협상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즉 핵 인질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대화와 교류 협력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방법 우리가 대북 공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레짐 체인지 카드를 들고 나가지 아니하면 즉 대남 공작의 대북 공작으로 맞받아치지 아니하면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건 흡수 통일 방안이건 우리가 밀리게 돼 있고 그 밀릴 때 결정적인 카드가 핵카드다. 오차원 조심하라. 이 얘기를 한 건데 책 제목도 자, 요 표현을 내가 왜 그러느냐? 이 내용을 지금 그대로 북한이 우리한테 쓰고 있잖아요. 이게 통일이 없다에 남조선이 핵카드 가지고 안 맥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완전히 한미연합작전 처리가 원상복귀되고 이제 방법이 없다. 통일 안 해. 그게 아니고 대화와 협력, 대남 공작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 핵에 의존하면서 일방적인 공간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즉 저가 말해 통일이 없다를 자기들이 그대로 거꾸로 써서 공세하는 거죠. 결론 제가 뭐 이 얘기를 강론화 시키려면 1시간도 모자라지만 여러분 바쁘시니까 우리 정 박사님이 또 우리 북한 상황도 말씀드리고 우리 유용원 선생님이 또 좋은 얘기 하시겠지만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합니다.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이제는 근본을 아는 게 중요하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근본을 남북은 외교건 통일이건 뭐든지 마찬가지야. 근본을 알아야 전체가 보이고 전체를 알면 흐름이 보인다. 즉 근본 우리 지금 어디서 있느냐 이게. 아까도 우리 한 총장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바이 지금 내전 중이야. 내전 중.
우리 존경하는 강충전님이 아까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집안이 지금 사상적으로 내전 상태에 빠져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 대남 공작부서를 일괄적으로 정리한 것은 이것도 오해를 바랍니다. 없앤 게 아니고 주요 기능을 정찰 조국으로 흡수한 겁니다. 흡수. 그러면 남조선의 대북 좌파 단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희들은 남조선의 대북 공작을 중단하는데 영향력 공작을 하라. 그 뜻입니다. 즉 우리 내부의 전열을 흐트르는 대북 공작, 이러면 남조선의 대북 영향력 공작, 저 사람들에서는 남조선의 대북 경제 침투 공작, 건강나도 그렇게 보는 거고 개성공단도 그렇게 봅니다. 제발 좀 저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개념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이가 수없이 한 얘기예요. 남조선이 개성공단에서 돈 보겠다는 얘기야 지금? 금강산에서 돈 보겠다고 그랬어? 까불지 마, 발목 잡아. 자기들끼리 한 얘기 수없이 들었던 우리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감격하고 구급하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강하고 담당 여러분에게 보고 드립니다. 전쟁 쉽게 날 수가 없고 지금은 위협 단계니까 위협으로 들어가면 우리한테 달려있어요. 우리가 패닉하고 우리가 내분의 습사에서 사상전을 끝내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길을 잃어. 이죠. 둘째, 통일. 옛날 제가 드린 말씀, 통일은 협상으로 해서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핵과 평화는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근본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헌법 정신이에요. 이게 이승만 건국전쟁이고 이게 박정희의 단독 핵무장론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방송에서 나가서 생으로 수없이 얘기했어요. 첫째, 북한 핵 첫 번째 핵실험할 때 우리 유기전이 기억하실 때 2006년 10월 9일 핵실험할 때 우리 나토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3차 핵실험할 때 우리 일본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라. 호주식은 당연한 거고 지금 핵 기획그룹은 나토식이고 호주식은 핵 잠수함을 사들이는 걸 말하는 거고 한미엄자랑 협정 개정해야 돼. 당장 우리 대미 외교안보팀 국가안보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넘버 3 일본식은 핵 무장 잠재력을 플루토늄을 비축하라는 뜻이고 넘버 4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장난치거나 우리하고 손발이 안 맞을 경우에는 이스라엘식을 각오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야. 이걸 우리가 강격파라고 생각하고 구급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이것이 근본에 관한 거예요. 근본. 최종 결론. 김정은 뜻대로 안 됩니다. 제가 수없이 우리 최다리 국회에서 내가 작년 이맘때 평통 강의 코엑스 컨벤션에서 한 1000명 모셔놓고 특강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한 얘기예요. 김정일 뜻대로 절대로 안 된다. 이 친구 건강 안 좋습니다. 이제 84년생이고 우리 아들 뻘인데 나이가 140kg가 뭐예요 몸무게가. 우리 걸음걸이, 눈빛, 피부색 다 봅니다. 다. 그리고 딸내미 내세운 것은 당정군 관계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고 초조감의 발로입니다. 넘버 3 중국이 전쟁을 하나? 하우 어떻게? 지금 러시아가 그걸 위치에 지원할 수 있는? No. 그러나 낙관하지 마세요. 위기자 이거 최종 결론 이것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은 한미연합작 전체이기 때문에 안정되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위기관리 능력이 위기 중입니다. 여러분 저놈들이 지금 치고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 아까 친절하게 얘기했지만 저게 정상적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치고 빠지고 제2의 연평해전 제2의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렇게 당정군 관계가 지금 불안정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후방은 무너진 상태고 러시아는 발등에 떨어진 집안에 불 끄기 바쁘고 중국도 지금 시진핑도 좋지 않습니다. 내정이. 이 상황에서 북한이 남조선을 한번 치고 빠졌을 때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위기 관리 능력이 위기 상태에 빠지면 에스컬레이션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우리의 위기 관련 문제가 예측 가능하고 한 연합정책적으로 나름대로의 안정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 자,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 국가안보실과 대한민국 정부가 정보기관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꼭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늙은 의원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의 메시지입니다. 몸 전체를 보고 진단하기 때문에 그래. 대중요법을 안 씁니다. 늙은 의원은. 늙은 말은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열을 내니까 목이 좀 쉬워. 강의를 시키지 말아야지. 늙은 말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삼국지 열국지를 보세요. 장수가 싸우다가 길을 잃으면 반드시 진영 내에서 늙은 말을 앞서옵니다. 왜? 본능적으로 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 물이 다니까 목과 길을 찾아간다. 넘버 3 징비록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서해 유성룡 대선열께서 난세에는 경륜 있는 선비가 필요하다. 왜? 나라님이 안보, 즉 그 당시 군사입니다. 군사를 모르면 나라를 적격해 넘겨준 것 같아. 선수가 뭐래라 이 백년 선생이. 넘버 2 대신 강요들이 천하의 정세를 오판해서 대세를 그르쳤다. 넘버 3 유사시에는 형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걸 서해 선생이 징비록에 쓰시면서 딱 축약해서 난세는 그래서 경륜 있는 선비가 필요하다고 본인 얘기를 한 건데 탄핵을 당해버렸어요. 여기저기. 자, 이 레슨을 잘 보세요. 늙은 의원, 늙은 말, 난세의 경륜 있는 선비. 여러분들이 경륜 있는 선비. 여러분, 우리 총재님, 총장님, 우리 회장님, 여러분들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시간은 우리 편 아닙니다. 우리의 위기 관련 능력에 비해서 제들의 위기 관련 능력이 위기로 들어간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은 아니지만 위협은 지속되고, 위기는 관리하는 쪽이, 주도하는 쪽이 결국은 극복하는 건데, 지금 양쪽 다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근본을 알자. 이승만의 건국전쟁으로 돌아가자. 근본에 충실하자. 박정희의 단독부장론으로 돌아가자. 자주국방 유비무한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셰익스피어 말대로 최악의 경우만 상정하면 최악의 경우를 권력 인파에 딱 불러일으킵니다. 최선과 같이 생각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래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기와 본질을 알고 우리 내부 단도리를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기 한반도 제목으로 좋은 강의를 해주신 남종 고모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